자,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지금 뭐 이거는 이거 코스피 기준으로 놓은 거고요. 넥스트 시세로 치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차트와 넥스트의 차트가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케이스에 되죠. 넥스트로는 지금 뭐 넥스트 쪽에서는 양봉 무시무시한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면 이제 넥스트에서 시세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가 이제 코스피 시작되면 눌리는 뭐 이런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앞쪽부터 살펴보죠. 지금 현재 시장 전체가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제로 지금 달리고 있는 쪽이죠.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뭐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바이오 지금 미친 듯이 달리고 있죠. 자,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현 시대에는 상황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전통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수혜를 입는 섹터는 IT죠. 반도체를 위치하는, 여기서는 반드시 반도체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IT 업종의 대표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오게 되면 항상 수혜를 입고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갈라놓으면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 섹터가 지금 구분이 굉장히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침에 지금 다시 반도체주들 강세 CXL, 그 다음에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3D 낸드,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반도체 섹터 다섯 개가 이제 현재 오늘 아침 테마 상승률 상위에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AI, 어제 약세였던 퓨리스 AI 같은 경우도 끼어들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다시 이렇게 쭉, 이거는 뭐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라고 하는 섹터 전반의 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인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엊그제 나온 이 뉴스 저 앞에서부터 저희는 네오셈 추천을 앞쪽 추천해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했던 종목이죠. 네오셈, 자, CXL의 대표주입니다. CXL, 요 네오셈 다음에 아래쪽 종목으로 엑시콘 같은 종목들도 있고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움직였었죠. 9월에는. 자, 이거 CPU와 메모리를 이제 인터페이스 기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양이 폭증을 하면서 HBM과 함께 차세대 메모리로 주고받고 있다. 자, 이렇게 HBM 그 다음이죠. 그래서 CXL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 네오셈의 경우에도, 야, 일단 두 번째 팩트, 차세대 기술이 될 것이다. 맞죠? 이거 그 하이닉스의 경우도 지난 4월달에 이제 한 발 늦게 4월달에 이게 로봇입니다. 고화질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이제 적재 물량을. 자, CXL,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옆에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 양산에 본격화된다. 세계 최초 CXL 메모리 검사 장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의 독주체. 그러니까 일단 CXL도 이제 CXL이 차세대 주목받는 분야라는 거 팩트 맞고요. 그 다음에 네오셈이 그 중에서도 대표라는 거, 여기까지는 팩트 다 맞죠. 자, 이게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중장기 투자에서 참 골병 들게 만드는 건데요.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자, 지금 9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내년이라 그러면 이제 3개월 지나가면 해 바뀌는 겁니다. 3개월 지나가면 해가 바뀌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주가가 벌써 들어 올려졌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앞쪽에 차세대 쪽 얘기 나가지고 폭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쌍봉 고점 잡고 실실 지금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단 기대가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죠, 다. 삼성전자 때문인데 일단은 우선은 이제 CXL은 채택의 그런 CXL 분야를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가 잘들 아시다시피 아직도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못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못 뚫고 하고 질질 끌고 있는 바람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다 꼬여버린 셈이 되죠.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뭐 늘리겠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도로 줄여가지고 빠져나갔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그래서 또 이게 질질 시간 끌죠. 도로 또 시스템 파운드리 쪽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또 최근에 그 주가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 나왔다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도 과연 이제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기대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기대냐? 아니죠.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기대 아니고요. 지금 있는 내용, 기존에 다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몇 달째입니까? 지금 이러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러고. 그래서 지금 위쪽에 맨 위쪽에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완전 역배열이죠. 맨 아래 단기 20일, 45일, 60일, 120일 해서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 들어가는 전형적인 데드캣 파운스의 유형의 상승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내년엔 진짜로 나올 것이냐? 내년은 진짜 현재 상황의 삼성전자로 보면 자, 아직도 삼성전자가 못 뚫고 제대로 못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HBM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음 거 CXL 이거라도 하자라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서 또 스톱을 시켰어요. 또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HBM 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 차세대라도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늘 그래 왔었죠. 다음 단계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선점을 해서 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HBM에서도 밀리고 그럼 이제 HBM이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HBM 일단 뒤로 가는 걸로 하고 차세대 쪽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보여. 그럼 현재라고 하면 분명히 때가 돼서 이게 주목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영부영 붙들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게 몇 달입니까? 이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가는 동안은 얘는 오히려 지금 빠꾸해서 지금 4월 저점보다 더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월 저점보다 더 내려가서 지금 제 차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4월 저점이거든요. 4월 9일. 4월 9일 저점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가 버렸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내려갔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요거 이제 살짝 올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 오늘 현재 넥스트에서 주가가 9,480원까지 가 있습니다. 9,480원. 자, 9,880원은 지금 이 선은 넘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이 선이 지금 9,300원대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오늘 9,300원 선에 놓여져 있으니까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그 5개월인데요. 이제 5개월짜리 요 추세에서는 넘어가고요. 장기 추세는 못 넘어가고 장기 추세 9,800원대.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요 정도 선을 넘어가야 이 정도 선을 넘어가야 사실상 추세를 만원 이루는 가야 일단 추세를 돌리는 시도가 나온다라고 봐야겠네요. 그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전에 내려가는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라왔던 상승 반등폭의 크기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요. 바로 직전 4월 고점에서 올라왔던 이 반등 크기만도 사실은 안 되거든, 그죠? 올라오다가 두들겨 맞고, 올라오다가 두들겨 맞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야, 지금 뭐 HBM도 안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닥을 잡아주면 돼요. 공격적으로 늘리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삼성전자가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방금 전에 뉴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는 이쪽은 이제 슬슬 현재 진행되고 있는 HBM 쪽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면 나도 가겠다,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갭으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은 예를 들면 CXL 자체에만 놓여지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전체가 금리 인하 기대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전체가 들어올려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존에 얘는 차세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물론 얘도 나쁘진 않아요. 네오셈도 165억 작년 실적이 역시 최대 실적을 보인 상태인데 이게 지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개 분기, 3분기, 작년 3분기하고 4분기 쪽에 대부분의 실적이 다 났었고요. 155억. 작년에 전체 이익이 165억인데 3, 4분기에 다 내놓고, 그리고 지금 또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또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같이 이렇게 불투명하죠?
곡선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이러자라고 하면 이제 메이저 쪽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뭘 더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들어다 보니까 일단 메이저 수급이 이쪽으로는 지금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비싸죠, 여전히.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실적이 꺾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비싼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이 분야에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테스 이렇게 올라 들어와 있죠. 심텍, DDR, 앞에 나왔던 DDR의 심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넘어가면 예전에 그때 그 종목들이죠. HBM 종목이었던 무지무지하게 올랐던 테크잉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KC텍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다른 섹터들 대표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키 맞추기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즉 대표라는 것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4천억이나 되거든요. 자, 앞쪽에 시가총액 4천억, 뭐 심텍이라든가 테스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차이가 좀 나죠. 테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800억이에요.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돌면 뭐 100% 같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수급에서 조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요. 수급에서. 그래서 네오셈 들어가게 다서 수급 살펴보게 되면 뭐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 같은 경우도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이게 차세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대나 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시세가 안 나오니까 예전에 시세 보고 들어왔던 개인들 같은 경우 물량 지금 다 던져가지고 던져버리고 그거 들어오고 다시 계속 엎치락 뒤치락 개인 들어오니까 다시 또 기관하고는 팔아치워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 형태로 개인과 반대로 도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각 부문별 대표주들의 흐름하고 수급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쭉 집어던져 컵시키고, 현재는 이 업황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업황 기대 정도 수준이 돼요. 주가가 많이 올라 들어왔기는 왔습니다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서 남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좀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벌써 13%, 14% 이렇게 떠올라 들게면 앞서서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넥스트에서는 당기고 그 다음에 개장되면 눌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 흐름 바꾸려 그러면 이거 흐름을 바꾸려 그러면요, 이 시세가 연결돼서 치고 나가면 개인들이라도 들어와가지고 미친듯이 사 질러버리든지, 저 앞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 과거 시세에 이게 이런 때 쭉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당겨버리든지, 아니면 외국인 세력들이라도 들어오든지 개인 이렇게 기관 쪽에서 치고 들어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죠.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희망 고문하는 이런 성격이 되어 있네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갭으로 뜰 때는 일단 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쓰고 사더라도 현재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니까요. 위에 들어가서 또 두들겨 맞으면 또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가격에는 붙지 마시고, 자, 이게 다시 되밀려와 가지고 위치를 잡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강한 흐름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9,000원 이하로 밀리면 안 되죠. 바로 직전에 올라 들어왔던 고가, 그 전에 올라갔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게 보시죠. 이게 9,080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싹 들어갔다,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다 밀렸죠. 오늘은 이제 갭을 터서 이제 더 위쪽 가격이고요. 그러면 요 들어왔던 자리, 요 자리를 다시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 추가 감안하고, 이런 이 종목의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추가 감안하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 추가 감안하고 넣으신 다음에 이 돌파 과정 살펴보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자, 위쪽에서는 뭐 조금 스타트해서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강하니까. 다음에 같이 보면 곧바로 추격해서 무리하게 다 배팅하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이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 예전에는 기대치는 이미 앞서서 다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기대치는 한 번도 아니고요, 이게 총 5번입니다. 저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반영했으면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보여줘야 가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로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나머지 다른 반도체 종목들처럼 단발로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형 N자형 추세형 상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전제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 들어가겠다. 그래서 단발로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에서는 뭐 이런 흐름들이 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긴 합니다만 현재 CCS 쪽에서는 CXL이 그렇게 대단히 부각받는 반도체 선도저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격하시는 것보다 자 N자형 그래서 추세를 보고 나머지 반도체들과 똑같이 기대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뒤쪽에서 노리는 걸로 자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8시 40분입니다. 자 곧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오르고 있는 24분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오늘의 종목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반도체 쪽에서 먼저 고르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가는 쪽에서도 고르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잠깐 눌려 들어갔던 뭐 AI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 특기 분야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고 재료주 매매, 테마주 매매, 급소 매매 세력 매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쭉 다 들어가시고요. 우선은 쭉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위쪽 줄에서부터 지금 한 반 정도라도 우선 쫙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 종목 추천하는 거 일단 전체적으로 한 방에 쭉 다 보이거든요. 종목이 어떻게 추천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쭉 이래서 프리마켓 이렇게 상위 종목들 지금 찾아서 이 중에서 들어갈 건 뭐 없나?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이제 종목들 이제 열심히 지금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받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시면 매매를 들어가시고 그 사이에 며칠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 앞에 그랬던 계속 얘기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전문가 스타일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자신이 뚜렷한 투자 성향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들 대부분은 투자 성향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뚜렷하지는 않죠. 이익 내는 쪽이 쳐요. 일단 이익 내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한테 맞느냐, 누가 나한테 이익을 많이 주느냐, 그리고 스타일별로 조금 다르게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한다 그러면 요 단기로 재료 매매, 테매 매매 이렇게 각각 요 파트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 한 분 정도씩은 뭐 이게 딱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씩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각 파트별로 재료 매매 잘하는 분, 테마 매매 잘하는 분, 세력주, 급등주, 추격 매매 잘하는 분들, 이런 거 포착 잘하는 분들, 이런 거 다 이렇게 쭉 가서 4사람 정도는 세팅을 해 시켜 놔야 단타 거래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